아홉 번째 유형. 자, 수용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용도는 앞서도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를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나타내면, 뭐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모든 경우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일이 셀 때, 그냥 뭔가 앞에서처럼 뭐 고배 법칙 이런 걸 이용하기 힘든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배 법칙을 이용할 수 없다는 거는 매 분류마다 동일한 가지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분류를 했더니 가지수가 달라. 그러면은 뭐야? 일일이 다 세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일일이 셀 때 뭐 이렇게 수형도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거 있잖아요. 뭐 A가 왔을 때 B가 오거나 C가 오거나 D가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B 오고 나면 이제 C가 오고 D가 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뭔가 표현할 때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수용도라고 하고 이거로 일일이 다 세는 거야, 세는 거. 그죠? 하나하나 다 세는 거. 그거를 할 때 그림을 그리면 편하다. 문제를 봅시다. 937번. 자, 서로 다른 4개의 자물쇠에 맞는 열쇠가 있는데요. 자, 모든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A가 A 자물쇠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B는 B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고, C는 C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고, D는 D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순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뭐 교란 순열이라고 하는데, 교란 순열이라고 하는데, 요거 이름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름 몰라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는 뭔가 분류를 해서 뭔가 이렇게 셀 건데 그 경우의 수가 다 똑같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일일이 셈을 해야 되겠다 이거죠. 어? 예, 그래서 한번 보면, 그러니까 A, B, C, D 이렇게 자료 가면 A 자리엔 A 오면 안 되니까, 자, A 자물쇠에 이제 B라는 열쇠를 어, 꽂아서 돌리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분류를 하면, 그럼 그때는 이제 여기 B 자리에는 이제 남은 게 A, C, D니까 A가 올 수도 있고, A가 소문자로 써야죠. A가 와도 되고, C가 와도 되고, D가 와도 되고, 그죠? 그리고 자, B하고 A를 썼으니까 이제 여기에는 C하고 D를 쓸 건데, 자, CD니까 요 C 자리에 C가 오면 안 되잖아. 그럼 여기는 반드시 D를 놔야 되고, 여기는 C를 놔야 돼. 그죠? 이렇게 놔야 서로 맞지 않는단 말이야. 열쇠가 열리지 않, 그러니까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B하고 C를 썼어. 여기선 B하고 C니까 A하고 D가 남았어. 근데 D를 여기에다 D 자리에 D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D가 여기, 그럼 A가 맨 마지막. 이렇게 놔야 될 거고, 여기는 BD면은 A하고 C잖아요. 그러면은 C 자리에 A가 오고 그 다음에 C가 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야 열쇠가 열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일이 확인하자는 거야. 그죠? 그럼 B가 왔을 땐 이래. 근데 이제 C가 만약에 맨 앞에 오면 이제 A하고 B하고 D가 남았죠. 근데 B는 여기 오면 안 되니까 여기는 A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D가 올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은 이제 C하고 A가 왔어. 그러면 B하고 D가 남았는데 D는 여기 오면 안 되니까 D가 이 자리, 그 다음에 B가 요 뒤에 자리.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열하는 거. 이렇게 나열하면 되겠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 또 가지치기 하듯이 CD에서는 이제 A하고 B가 남았으니까 A하고 B는 아무 데나 와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갈래야 되는 거지. 분류를 두 개로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분류를 두 개로 하고, 그 다음에 A가 왔을 때는 B가 오고, 여기는 C가 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경우의 수가 똑같이 세 가지긴 하지만, 여기 같이 분류를 해서 세 가지가 됐지만, 이 중간 사이에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뭐 고배 법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이해되나요? 음, 고배 법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큰 분류로 보면은, B가 맨 앞에 왔을 때는 결국에는 세 가지고, C가 맨 앞에 왔을 때도 세 가지니까, 여기 이제 D가 맨 앞에 왔을 때도 전체적으로는 세 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요 중간 과정은 요 좀 다르단 말이야. 그죠? 요것처럼 세 개로 분류되고 하나씩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두 개로 분류되고 여기선 하나, 여기선 두 가지로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일이 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경우의 수는 무조건 일일이 세는 거야. 알겠죠? 반드시, 어?
꼭 일일이 셈하는 거다. 그러면 자, D가 맨 앞에 왔어. 이제 BCD가 남았는데 BCD가 아니라 미안해요. ABC가 남았는데 B는 이 자리에 오면 안 되니까 A하고 C로 분류가 될 거고, 그죠? 자, 그럼 A가 왔어. 그러면 남는 건 B하고 C잖아요. 그럼 B하고 C는 C가 이 자리에 오면 안 되니까 여기 이제 B가 오고 C가 맨 마지막. 그럼 D하고 C가 왔을 때는 A하고 B가 남았네. 자, A, B는 아무 데나 와도 되니까 자, A하고 B로 분류가 되고 A 뒤에는 B, B 뒤에는 A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는 거, 나열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찾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고 그걸 찾기 위해서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는 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수용도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9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네 명이 있는데 그 네 명이 서로 다른 자리, 자기 자리에 앉지 않고 서로 다른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 그러면 이렇게 교란순열이라고 해서 네 명이면 9가지고요. 세 명이면 해보면 2가지 나오고요. 뭐 5명이면은 뭐 몇 가지였더라? 44가지였나? 그렇게 돼요. 뭐 그거는 이제 세보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938번. 자, X, Y, Y, Z의 4개의 문자를 자, 같은 문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해서 나열하래요. 그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에 각각 나열할 건데 이건 모르겠잖아요. 갑자기 같은 문자도 있고 어떻게 될까? 자, 일일이 세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시죠? 일일이 셉니다. 그러면 X가 맨 앞에 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Y하고 Y는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Z를 쓰게 되면은 그 다음에 YY 놔야 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를 꼭 반드시 놔야 돼요. 그 다음 자리에는. 그리고 Z를 놓고 그 다음에 Y를 놔야 돼. 그러니까 X가 맨 앞에 오는 경우에는 이 경우밖에 없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 얘기는 자, Z를 맨 앞에 놓게 되면 마찬가지로 Y 놓고 X 놓고 Y 놓고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Z와 X가 맨 앞에 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놓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질 수가 딱 이렇게 한 가지씩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Y가 맨 앞에 오면 그때는 방법이 이제 X가 올 수도 있고 Z가 올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 자리에는 이렇게 그리고 X가 왔을 때 Y가 와도 되고 Z가 와도 돼. 그 Y가 왔으면 Z가 맨 마지막, Z가 왔으면 Y가 맨 마지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Y가 이웃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Y가 맨 앞에 왔을 때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X가 와도 되고 Y가 와도 돼. 그럼 X가 왔을 때는 Y가 맨 뒤에 Y가 왔을 때는 X가 맨 뒤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4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합해서 총 6가지. 정답은 6가지다. 이렇게 일일이 다 세는 거죠.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일일이 다 세는 거고. 자, 그리고 이것은 이웃하지 마. 이런 거잖아. 이웃하지 않도록 이렇게 나열하는 거는 우리 뒤에서 아마 나올 건데 순열이라는 거 우리가 하고 나면 그러니까 순열이라는 거 어차피 다 배웠을 테니까 그죠? 순열로 얘기를 하면 자,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이웃해도 되는 거 있죠? 이웃해도 되는 것 먼저 나열을 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웃하면 안 되는 거 있죠? 그 남은 것을 사이사이 뭐 앞뒤에도 이제 포함해서 앞뒤 포함 사이사이에 끼워 넣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X하고 Z는 서로 이웃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X하고 Z를 먼저 나열을 해. 그러면 X하고 Z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X하고 Z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Z하고 X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2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2 곱하기 1가지 요거는 이제 순열로 하면 돼요. 뭐 2팩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요거 뒤에 배운 분들 요걸 이용을 하라는 거야. 팩토리얼 알고 계시는 분 순열 알고 계시는 분은 이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이거야. 그죠? 그럼 2팩이에요. 거기다가 추가로 여기 이제 빈자리 여기 요 자리와 요 자리와 요 자리 여기
그 x와 z의 사이사이, 앞뒤 포함해서 사이사이, 요런 구간에, 요런 세 군데 중에 두 군데에다가 y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라고 하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자리 중에 두 개의 자리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세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이거 두 개를 선택해서 똑같은 y를 넣는 거니까 선택만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조합이에요, 조합. 그러니까 이거는 조합 배우신 분들까지, 조합까지 배우신 분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까지 다 알고 있으면 여기서 세 개 중에 두 개의 자리를 선택을 해서 그 자리에 y를 넣으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두 가지고 요거는 세 가지니까 2, 3은 6 해서 6가지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아직은 요 뒤에 이제 뭐 팩토리얼이나 조합이나 이런 거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요 앞에까지는 아직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그냥 일일이 이렇게 셈에서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꼭 알고 갑시다. 알겠죠? 네. 다음 939번. 자, 세 자연수 1, 2, 3을 이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 만드는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자, 같은 자연수 반복 이용할 수 있다. 오케이. 같은 자연수를 반복해서 써도 된대. 자, 그래서 가는 1의 오른쪽 자리에 2가 와야 되고, 자, 나는 3의 오른쪽 자리에는 1 또는 2가 와야 돼. 그럼 2의 오른쪽 자리에는 아무거나 와도 된다라는 거죠. 그죠? 조건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뒤에는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그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러면 이거 나열을 합시다. 응? 세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써봅시다. 맨 앞에 1이 오면 그 오른쪽 자리에는 2가 와야 되니까 1 뒤에는 반드시 2가 와야 돼. 그죠? 그럼 2 뒤에 이제 1의 자리에 쓸 건데 여기 이제 100의 자리, 10의 자리, 이제 1의 자리에 쓸 건데 1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거는 아무거나 다 와도 되니까 1도 써도 되고 2도 써도 되고 3도 써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세 가지죠. 맞나요? 121, 122, 123 이런 걸 만들 수 있다. 세 가지. 자, 그럼 100의 자리가 2가 되면 자, 10의 자리에는 쓸 수 있는 게 1, 2, 3. 그죠?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죠. 근데 1 뒤에는 무조건 3이 와야 된다고 했고 2가 와야 된다고 했고 미안해요. 2가 와야 된다고 했고 자, 2 뒤에는 아무거나 와도 되니까 1, 2, 3 그리고 3 뒤에는 1 아니면 2 이렇게 와야 된다고 했죠. 그럼 요거는 벌써 6가지네. 이거 다 6가지. 자, 그리고 3이 왔어요. 3 뒤에는 1 아니면 2가 온다고 했어요. 그럼 1 뒤에는 3이 와야 되고, 자꾸 3이래. 2인데. 1 뒤에는 2가 와야 되고, 자, 2 뒤에는 아무거나 와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세 가지고요. 요거는 6가지, 그리고 요건 4가지니까 다 더해서 13가지로 경우의 수를 셈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일일이 다 세야 됩니다. 그죠? 10번째 유형, 순열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순열 뜻 알고 계시죠? 여기 써 있긴 한데요.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라고 써 있는데, 알개를 택해서 순열이라는 게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죠. 예, 예, 여기 순세가 아니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순서가 있는 나열, 순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순서가 있는 나열. 그러면 뭐냐?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택하여 순서대로 나열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우리가 순열이라고 하고 이렇게 씁니다. NPR이라고. 그죠? N permutational 이거예요. 그래서 NPR. 그래서 요걸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써 있죠. n부터 n-1 곱하고 n-2 이렇게 곱해서 쭉 곱해서 어디까지 이렇게 써 있어. n-r 플러스 1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써 있냐면요. 그냥 요 n부터 시작해서 요 총 몇 개를 곱하냐면 r개를 그냥 곱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r개를. 그리고 여기 이제 처음에는 n 빼기 0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n 빼기 0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빼기 0 있다고 생각하면 빼기 0, 빼기 1, 빼기 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n이 1이면 빼기 0이고
n이 아니라 미안. r이 1이면 빼기 0이고, r이 2면 빼기 2고, r이 3이면 빼기 2니까. 그러면 r이면 빼기 r-1인 거죠. 요게 빼기 r-1을 한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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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가 되니까 이거 괄호 풀어준 거예요. 그냥 괄호 풀어서 써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써 있는 거다. 그냥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냥 그래서 그런갑다. 알게니까 그래 r보다 하나 작은 걸 빼서 그런갑다. 인 거고, 그죠? 인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걸 계산하는데 이렇게 계산하진 않아요. n에서 r을 뺀 다음에 1을 더해야지 이렇게 풀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OP3을 계산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야? 5명 중에 뭐 아니면 5개 서로 다른 5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거죠. 그럼 요거를 계산할 때는 5부터 차례대로 5, 4, 3까지 이렇게 해서 3개. 이렇게 3개를 나열하지 요거 3이니까 뭐지 5에서 3을 빼고 1을 더하나 이렇게는 안 한다고요. 알겠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5부터 차례대로 하나 둘 3개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래서 곱하면 되겠다. 이해되죠? 그리고 이거 계산은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렇게 5명이 있는데 그 5명 중에서 요 3명을 선택해서 일렬로 할 거야. 뭐 이렇게 있다고 쳐요. A, B, C, D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 이 3개의 자리를 마련해서 요 첫 번째 자리에 이제 분류를 하겠죠. A 아니면 B 아니면 C 아니면 D 아니면 E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맞나요? 그러면 그 두 번째 그 각각의 분류에 두 번째 자리에는 이제 A가 왔을 때는 B 아니면 C 아니면 D 아니면 E가 올 거 아니에요. 여기도 똑같이 하나, 둘, 셋, 4개로 분류될 거고, 이 4개로 분류될 거고, 4개로 분류될 거고, 4개로 분류될 겁니다. 이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5가지 각각의 첫 번째 자리에 5개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는 4개가 올 수 있고, 그죠? 매 분류마다 4개. 그리고 요 매 분류마다 여기서 또 3개로 분류되죠. 3개로 분류되죠. 전부 다 3개씩. 3개. 여기 3명이 올 수 있다. 3개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요거는 O permutation 3이라고 해서 OP3이라고 해서 순열의 경우의 수 세는 방법을 이용하자 이거죠. 맞나요? 그냥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이런 표현이 나온다 혹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그냥 계산을 하자는 거야. 알겠죠? 앞으로 이렇게 계산하자. 대신 여러분 문제 풀 때 선생님이 그럼 이건 순열인가요? 이건 조합인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경우의 수는 다 일일이 세는 건데 뭐라고요? 경우의 수는 제일 중요한 거 경우의 수는 그냥 일일이 셈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경우의 수는 일일이 셈한다. 근데 그 셈함에 있어서 특별히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판단이 되면 그때 순열로 계산을 한다는 거지. 이거는 순열 문제인가요? 조합 문제인가요? 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일일이 세다 보니까 이거 순열이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해되죠? 그 문제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란 말이에요. 문제의 상황을 먼저 파악해서 이거 그러니까 꼭 순열로 푸는 게 아니라 이걸 조합으로 풀어도 되고 그러니까 조합 문제를 순열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 풀이가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냐 서로 다른 n개를 모두 나열하는 그런 순열 같은 경우는 여기 npn이라고 써 있고 여기 뒤에 n하고 느낌표 써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팩토리얼이라고 읽는 거죠. 그래서 n 팩토리얼 그러면 요거는 전부 다 나열이니까 자 5개를 전부 다 나열할 거야. 이거 전부 다 나열할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 5개, 그 다음에 4개, 3개, 2개, 1개, 그죠? 맨 마지막에 1개 나열하면 끝나죠. 그래서 5, 4, 3, 1 다 곱하겠지? 이런 것처럼 계산한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5팩이라고 쓰자 이거죠. 맞나요?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은 5팩 같은 경우는 120이 나오거든? 요거는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주면 좋아요.
만약에 4팩이면 4팩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냐면 24거든요. 이것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5팩하고 4팩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두면 나중에 뭐 6팩을 계산한다 그러면 5팩까지가 120이니까 120에다가 6 곱하면 되잖아. 그죠? 여기까지가 54321 곱한 거니까 거기다 6만 곱하면 65431 곱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계속 문제 풀다 보면은 아마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퍼뮤테이션이 아니라 요거 n 팩토리얼 쓰면 n부터 차례대로 그냥 하나씩 빼가면서 쭉 곱하는 거죠. 어디까지? 1까지 쭉 곱하는 거. 이거를 팩토리얼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요 퍼뮤테이션, 요 수녀를 좀 표현할 수 있을 건데 여기에 우리가 추가로 요거 좀 지울게요. 파란 거는. 이걸 추가로 뒤에다가 계속해서 곱해. n-r 그리고 n-r-1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서 곱해. 어디까지? 1까지. 그러면 곱하면 이게 지금 위에가 n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한번 나눠. 이 파란색만큼 다시 나눠요. n-r 그리고 n-r-1 해서 n-r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1까지 쭉 곱해요. 그럼 이 파란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해? 파란 거는 n-r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 분자는 n 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그럼 뭐야?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게 팩토리얼 분의 팩토리얼로 표현되면 요거는 수녀를 뜻하는 거구나. 이런 식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퍼미테이션 계산을 수열 계산을 이렇게 하진 않아요. 팩토리얼로 계산하진 않는데 반대로 팩토리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보고 요거를 순열로 계산하면 되겠구나. 그죠? 순열로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 그거예요. 그냥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좀 알아둡시다. 팩토리얼 분의 팩토리얼로 돼 있으면 순열로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2팩분의 3팩이 아니라 뭐 2팩분의 5팩 이렇게 써 있는 걸 본다면 이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5개 중에 몇 개, 3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요런 수열을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써 있는 요 3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기 5 빼기 2를 한 거죠. 5 빼기 2. 알겠죠? 됐나요? 여기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은 R 나오는 거잖아. 그죠? n에서 n-r을 빼면 r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npr이니까 그죠? 요거는 5p3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다. 됐죠? 요런 정도로만. 그래서 요 순열이라는 것을 계산하는 방법과 요 기호 요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경우의 수는 일일이 세마는 거예요. 무조건 이걸로 하려고 하지 말고 알겠죠? 그냥 세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지. 이걸로 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940번 10명인데요. 자, 회장, 부회장, 총무를 한 명씩 뽑는데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회장, 부회장, 총무가 있어요. 그럼 회장은 10명 중에 한 명이 뽑힐 거고요. 그때마다마다 맞아. 그때마다마다 이렇게 분류했을 때 그때마다마다 부회장은 남은 9명 중에 한 명이 뽑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뽑히고 나면 2명이 뽑혔으니까 총무는 남은 8명 중에 한 명이 뽑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 여기까지 다 뽑아야 사건이 완료가 되는 거니까 사건이 끝나지 않는 거잖아. 회장만 뽑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회장도 뽑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총무까지 뽑아야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싹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20 이렇게 구하는 건데 이거를 결국에는 10명을 회장, 부회장, 총무라는 서로 다른 자리에 서로 다른 10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요게 이제 순열이구나. 10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문제 풀 때 이걸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그냥 회장, 부회장, 총무니까 이거 10명, 9명, 8명이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냥 바로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941번. 자, 6곡이 있는데요. 서로 다른 4곡의 노래를 들으려고 한대요. 자, 듣는 순서를 고려할 때 듣는 경우의 수를 구한대. 그럼 뭐냐면, 자, 4곡의 노래를 듣는 거니까 순서가 있죠, 순서. 그러니까 첫 번째 노래, 두 번째 노래, 세 번째 노래, 네 번째 노래에다가 네 번째 노래를 정하는데, 근데 그 6곡의 노래니까 첫 번째는 6개 중에 하나를 들을 거고, 그 다음에는 처음 들었던 거 노래는 말고 다른 노래를 들어야 되니까 5개 중에 하나를 들을 거고, 그 다음엔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엔 3개 중에 하나를 듣겠죠. 그래서 이렇게 싹 곱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얼마지? 20에 60에 360인가요? 그래서 360까지. 됐죠? 다음 942번. 자, 상장 3개와 트로피 4개 진열을 하려고 한대요. 자, 앞줄에는 상장을, 뒷줄에는 트로피를. 자, 그럼 뭐냐면 여기 앞줄이야. 앞줄에는 상장을 3개를 나열할 거고 뒷줄에는 트로피를 4개를 여기 놓을 거예요. 그러면 앞줄에 진열을 할 때 상장 3개, 서로 다른 상장일 거 아니야. 그 상장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 3, 2, 1 이렇게 되는 거죠. 3개 중에 하나. 그죠? 3개 중에 하나 놓으면 그 다음에는 2개 중에 하나 놓고 그 다음에는 남은 하나를 놓을 거니까. 그죠? 그리고 뒤에는 4개 중에 하나 놓고 그 다음 3개 중에 하나 놓고 이런 식으로 놓겠죠. 2, 1로 놓겠죠. 근데 얘랑 여기 뒤에만 놓고 끝나나? 아니요. 앞에까지 놔야 끝나는 거죠. 그 이 2개를 서로 어떻게 돼야 돼? 서로 곱해줘야 되는 거죠. 맞나요? 이래나? 그러니까 왜 그랬잖아. 여기 뒤에 줄에다가 트로피만 나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까지 나열을 해야 이거 전체를 나열해야 그 사건이 하나가 끝나는 거잖아. 그죠? 사건 하나가 완료되는 거니까 그 사건이 완료될 때까지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래. 곱하는 거예요. 그죠? 사건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곱하는 거다. 그래서 쭉 계산하면 돼요. 이게 얼마지? 이게 144가지네요. 그죠? 계산하면 정답은 3번. 943번. 943번은 N개의 역으로 이루어진 기차 노선이 있대요. 자, N개 역 중에서 출발역과 도착역을 선택하여 경로를 정하는 경우의 수가 72가지래요.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출발역과 도착역을 선택한다는 게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역에서 B역으로 가는 것과 B역에서 A역으로 가는 것을 서로 다른 경우로 보겠다 이거죠. 다른 경우다 이거죠. 이게 그러면 뭐야? 순서 있게 나열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 N개 역 중에서 이렇게 이제 출발역과 도착역을 선택을 하면 출발할 때 N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출발역으로 정하겠죠. 그리고 도착역은 이 출발역과 다른 역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N-1개의 역을 선택을 해서 곱하면 되죠. 곱했더니 70이래요. 그럼 요거는 우리 어차피 n은 자연수일 테니까 세면 8, 9, 72, 8, 9, 72 9 곱하기 8이구나. 따라서 n은 9구나.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됐나요? 9, 8에 72 이렇게 찾는 거예요. 11번째 유형. 이유타는 순열의 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순열이라는 거는 순서 있게 나열을 할 건데요. 서로 다른 것 중에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게 이제 순열인데 이웃하는 순열의 수. 이웃한다. 특정한 어떤 것들을 이웃해서 이웃한다는 건 붙여서 그죠? 서로 붙어 있는 거죠. 그렇게 서로 붙여서 그렇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셀 것인가 인데요. 여기 지금 써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 이웃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하여 일렬로 나열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웃하는 것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 자리를 바꾼다 이것도 뭐요? 그냥 자리를 바꾼다라고 보지 말고 이웃하는 것끼리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그죠? 그러니까 이웃하는 것끼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그 둘을 곱한다. 왜? 여기 이웃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생각해서 나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 묶음으로 묶은 거 안에서도 이웃하는 애들끼리 나열이 돼야지 사건이 하나가 끝나는 거죠. 그
그 사건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A, B, C, A, B, C, D, E 이렇게 5명이서 일렬로 나열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데 요 CD가 완전 절친이야. 얘네 둘이는 꼭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아예 한 몸으로 생각을 하자고. 한 명으로. 응? 그러면 4명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4명이 되는 거니까 4명을 먼저 일렬로 나열하고, 그러면 4팩토리얼로 쓸 수 있겠죠?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요 안에서 2명이 자기들끼리 나열이 되면 되겠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4명이 나열된다는 거 자체가 이런 의미인 거야. 예를 들어서 A가 쓰고, 그 다음에 CD 한 명이 쓰고, 그 다음에 B가 서고 E가 섰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의 사건 중에 하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건 중에,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를 썼는데, 그때 요 안에서, CD가 앞뒤로 설 수 있는 거죠. CD 이렇게 쓸 수도 있고, DC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검은색으로 쓴 그런 경우가 4팩까지고, 그죠? 그 안에서 파란색으로 2팩까지, 매 검은색의 경우마다 2팩까지의 경우가 생기니까 이렇게 곱해지는 거지. 이해되나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44번. 자, 선생님 3명과 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끼리 이웃하게 서래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 3명은 우리 3명이 아니라 몇 명으로? 이거를 한 명으로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해주자 이거죠. 그죠? 한 명으로 생각을 해주면, 그러면 총 5명이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이건 일렬로 나열하는 건 5팩으로 그냥 하면 되겠고, 그 안에서 그 선생님 3명이 서로 일렬로 나열이 되겠죠. 그럼 3팩. 그러면 5팩은 120이었고 3팩은 6이었으니까 곱하면 720으로 답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945번. A, B, C, D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자, A와 D를 이웃하게 세우래요. 자, A와 D가 친구인가 봐. 그럼 여기는 한 명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3명을 먼저 나열을 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 2명이 그 안에서 서로 나열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된다. 6이 12, 12가지. 이렇게. 요거 이해를 꼭 해주세요. 요 개념 설명할 때 설명했으니까 개념 설명 내용 잘 보시고. 자, 946번. 자, 야구 경기를 관람하러 간 4쌍의 부부가 8개의 좌석에 일렬로 앉을 때, 자, 부부끼리 이웃하래요. 그 8개의 좌석이 이제 일렬로 있나 봐요. 그럼 부부끼리 이웃한다는 거니까 우리 좌석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 부부끼리 나열을 해서 그대로 가가지고 좌석에 앉으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부끼리 그냥 나열하면 돼. 그러니까 이 4쌍의 부부를 나열하면 돼. 근데 나열할 때, 그 부부끼리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 부부들은 전부 다 한 명으로 생각해. 그러면 4쌍이니까 4명을 나열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4명이 일렬로 나열됐어. 4명을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 4명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요 안에서도 그 부부들이 여기 안에 있는 부부 2명이 일렬로 나열될 거고, 요 안에서도 그 부부 2명이 일렬로 나열될 거고, 요 안에서도 그렇고 이 안에서도 그 2명이 일렬로 나열할 거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요거를 전부 다 곱해 주시면 되겠다. 괜찮나요? 그러면 4팩은 24가지고요. 요거는 2니까 2의 4제곱이라고 보면 되거든. 2의 4제곱은 16이에요. 요걸 곱하면 돼. 그러면 곱하기가 귀찮으니까 선생님은 답을 보고 384래요. 자, 정답은 4번이에요. 알겠죠? 곱하기 하시면 돼요. 자, 12번째 유형.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 그럼 앞에서는 이웃하는 걸 했다면 이번에는 이웃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웃하지 마라라고 하면 우리는 딱 요 2단계를 이용해서 2단계로 이제 해결할 건데, 이웃해도 상관없는 거를 먼저 나열을 해요. 아이고, 밑줄이 좀 이상하다. 일렬로 나열을 한 다음에, 먼저 요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열한 거 사이사이와 양 끝에 이웃하지 않는 것을 나열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E, F 뭐 이렇게 있는데 6명이 있는데 6명 중에 요 B하고 E가 싸웠나 봐. 안 친해. 그래서 얘네들은 뭐 사진 찍고 싶은데 얘네들은 서로 붙어 있고 싶지 않대. 그래서 얘네들이 이웃하지 마.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A, C, D, E, F는 이웃해도 상관없잖아. 걔네들을 먼저 나열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4명이니까 4패까지로 나열을 할 거고, 그 나열한 것 중에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 4명을 일렬로 나열한 그 사건을 하나를 써보는 거야. 이렇게 쓰고 나면, 그러면 이제 B하고 E를 어떻게 해? B하고 E는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기 사이사이 자리 있죠. 요 A 앞에서부터 A와 C 사이, C와 D 사이, D와 F 사이, 그리고 F 뒤에 이렇게 해서 이 사이사이 자리에 B하고 E가 가서 서면 되잖아. 그죠? 마음에 드는 자리 가서 쓰면 되죠. 그럼 요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 각각의 자리에 번호를 매겨서 이거 3, 4, 5, 이 5개의 서로 다른 자리 중에서 2개의 자리를 선택해서 얘네들한테 나열해주면 되죠. 응? 얘한테 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 만약에 3번, 5번을 선택해서 주는데 B한테 3번 주든지 3번 주고 E한테 5번 주거나 아니면 B한테 5번 주고 E한테 3번 주거나 그러니까 이것도 나열이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5개의 자리 중에 2개의 자리를 선택해서 B, E한테 나열해주는 그런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5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나열한다. 그래서 OPE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요거 너무 어려워. OPE 너무 어려워. 그냥 4명을 나열해. 그건 4팩은 좀 쉽죠? 4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5개의 자리가 있으니까 B하고 E가 여기 들어가는데 자 B가 먼저 B 먼저 자 B 먼저 요 5개의 자리 중에 한 자리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게 5가지죠. 그죠? 5가지.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몇 개? 요 4개의 자리 중에 한 군데에 F가 들어가. 그래서 5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죠. 이게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동일한 거죠. 이게 OPE랑 똑같은 거야. 그치? 근데 OPE로 생각하는 게 힘들어. 사실. 여러분들 그 기호로 쓰는 게 더 힘들어요. 이게 순열인가요? 이게 조합인가요? 하는 게 더 힘들다고. 그냥 세세요. 그냥 곱의 법칙 우리 제일 앞에 배웠던 경우의 수는 일일이 셈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걸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라는 걸 생각하고 푸시란 말이야. 이건 결국에는 곱하기 이용하는 거잖아요. 순열이라는 건. 순열이라는 건 매 경우마다 동일한 가지수가 생기는 거니까 곱하기를 한다. 매 경우마다가 아니라 매 분류마다 매 분류마다 같은 경우의 수가 생기니까 곱하는 겁니다. 곱의 법칙. 그래서 B가 5개 중에 한 군데, 5자리 중에 한 자리에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 자리가 이제 4자리밖에 없어. 왜? B 들어간 곳에는 E가 가기 싫을 테니까. 이웃하지 말라고 했잖아. 안 친해. 싸웠단 말이야. 그죠? 그럼 딴 자리 가서 설 거라고. 그죠? 근데 보통 이런 자리에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왜? B가 가운데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근처에 가기는 싫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수학에서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는 않는다고.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기 들어갈 확률이나, 그죠? 뭐 확률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데 여기 들어갈 가능성이나 그냥 동일한 걸로 보고 이제 확률 계산을 하거든 나중에. 근데 이제 실제로는 요 1번이나 5번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겠죠. E라는 친구가. 뭐 그렇긴 한데 그 우리 수학에서는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는다. 뭐 이건 여담이고요. 여기서는 그건 지금 방금 얘기한 건 상관없고 그냥 5개의 자리 중에 한 자리에 B가 들어가고 남은 4자리 중에 한 자리에 E가 들어갑니다. 라는 거 정도만 해주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파란색으로 한 순서대로 경우의 수를 세주면 될 것 같아요. 947번. 자, 배우 2명과 가수 2명을 서서 기념 촬영을 하는데요. 가수끼리 이웃하지 말래요. 가수끼리 싸웠나봐요. 그럼 어떻게? 자, 일단 배우 2명을 나열하자. 자, 배우 2명을 일렬로 나열하면 2패까지죠. 그래서 배우 2명이 배우 1, 배우 2 요게 나열됐단 말이야.
그러면 빈자리가 여기 요 사이사이 자리가 있으니 가수 2명, 가수 중에 한 명을 요 세 자리 중에 한 자리에 넣고, 그래서 여기 가수 1이 들어갔다. 그러면 가수 2는 요 자리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아, 나 요 옆에 쓰기 싫어요.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한 자리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 완료가 되니까 이걸 다 곱하는 거다 이거죠. 그죠? 여기까지 해야 사건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이거잖아. 사건 하나 완성. 그래서 여기까지 경우의 수를 다 곱한다. 그럼 얼마? 2, 4, 12. 정답은 2번.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948번. 자, 여기 아웃사이드에 있는 7개의 문자를 열어놔야 때 자음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자음끼리 이웃하지 않게. 자, 여러분 모음 알고 계시죠? 모음 5개 있는 거. 나머지는 다 자음이고. 그죠? 그 자음을 외우는 게 아니라 모음을 기억하면 되죠. 자, 모음을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다 자음이니까. 자, 모음은 A, 그죠? E, 그 다음에 I, O, U, 요렇게 5개죠. A, E, I, O, U. 이렇게 I를 우리 쓸 때 이게 허수처럼 썼네. 허수단위. 그죠? 자, A, E, I, O, U. 요렇게 5개가 모음입니다. 그죠? 요거는 모르시는 분 없겠죠?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그죠? 영어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O하고 U하고 I. 그리고 E도 있네. 뭐야. 4개는, 그냥 이웃해도 되는 거잖아. 그죠? 자음끼리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럼 저 4개는 그냥 일렬로 나열하자. 그래서, 자, O, U, I, E. 이렇게 나열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빈자리 봤더니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의 빈자리에 요 남아있는 요 T, S, D 요 3개를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T부터 어디 들어가? 그럼 T는 5개 중에 한 자리에 들어가.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사건이 완성이 안 됐어. 그럼 계속 곱해. 그러면 남아있는 4자리 중에 한 자리에 들어가겠죠. 누가? S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아직 안 끝났어요. D도 들어가야 돼. D는 이제 남은 3자리 중에 한 자리에 들어가 있죠. D가 이렇게 들어갔어. 이렇게 해가지고, 사건이 완성이 됐다. 일렬로 나열하는 게 끝났다. 됐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5, 4, 20에다 60이거든. 여기는 60이고, 여기는 24예요. 그러면, 얼마지? 1440? 오, 엄청 많네요. 1440까지입니다. 949번. 자, 일렬로 놓여있는 똑같은 의자 3개에, 자, 3명의 학생이 앉을 때, 어느 두 사람도 서로 이웃하지 않게 래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의자를 놓고 사람이 가서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의자까지 아예 들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투명인간 4명이 있어. 투명인간? 그러니까 의자 4개를, 그러니까 3명이 앉는 거니까 3명이 앉으면 빈 의자는 4개 있잖아요. 그러면 빈 의자는 이웃해도 되잖아. 빈 의자는 이웃해도 됨. 해도 됨. 그러니까 빈 의자를 먼저 나열을 해요. 그럼 빈 의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인 줄 아세요? 한 가지예요. 네? 선생님 왜요? 4개인데요? 그럼 4팩 아닌가요? 4팩이라고 하면 틀려. 왜? 왜? 요 빈 의자는 서로 똑같은 의자예요. 그죠? 똑같은 의자. 그러니까 비어 있으면 그대로 똑같은 의자인 거야. 그죠? 서로 다른 사람이 거기에 앉는 순간 서로 다른 의자가 되는 거지. 일단은 처음에는 똑같은 의자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자 4개를 일렬로 나열하면요. 그냥 한 가지예요. 왜? 의자 4개 나열했다며. 그럼 의자가 이렇게 의자 어떻게 그릴까? 의자 이렇게 의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의자가 4개가 있으면 똑같은 의자라며 복사해서 할 걸. 그러면 똑같은 의자 되겠죠. 미안해요. 그쵸? 이렇게 복사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똑같은 의자 4개, 그죠? 자, 잠깐 눈 감아보세요. 그래서 막 움직였어. 선생님이 움직였어. 움직였다. 자, 어때요? 아까랑 똑같죠? 다시 눈 떠보면 똑같잖아. 그지? 이걸 막 이게 잠깐 여러분 안 보이게 한 다음에 막 뒤섞은 다음에 다시 보면은 똑같잖아. 어차피 똑같은 의자 4개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열을 하는 경우의 수가 그냥 한 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의자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순열이나, 그러니까 순열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써 있었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서로 다른 거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여기서는 어때? 서로 같은 거잖아. 그 똑같은 의자잖아. 그럼 똑같은 의자 4개를 나열해봤자 그냥 똑같은 한 가지 경우라는 얘기예요. 요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죠? 그럼 한 가지야? 그러면은 이제 빈 자리, 요 빈 자리가 있잖아요. 그 요 빈 자리에 이 학생 3명이 어떻게 가서 의자를 갖고 가서 앉으면 돼요. 그죠? 의자를 가져가서 앉으면 의자 7개에 3명이 앉은 거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웃하지 않게 앉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3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가. 그래서 A라는 학생이 잠깐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A라는 학생이 요 의자에 떡하니 앉아서 의자 하나 들고 가서 A라는 학생이 앉아. 이해되나요? 그러면 여기 5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B라는 학생이 이제 들어갈 자리는 이제 4자리밖에 없잖아. 4자리 중에 한 자리로, 4자리 중에 한 자리로 B라는 학생이 들어가서 앉아. 의자 갖고 가서 앉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요 3자리 중에 한 자리에 C라는 학생이 가서 의자를 갖고 가서 앉아요. 그러면 의자가 7개의 의자에 3명이 앉는 거죠. 이웃하지 않게 앉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60가지네요. 그죠? 60가지로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인가요? 아니구나. 하나 더 있네요. 미안해요. 자, 950번 해보면, 여기 A, B, C, D, F를 일렬로 나열할 때요. 자, 여기 A와 B는 이웃하고, 이웃하래요, 이웃. 그리고 D하고 E는 이웃하지 않게 나열을 하라고 하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나열을 할 때, 이웃하는 거는 같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한 명으로 생각하려면, 그죠? 이렇게 한 명으로 생각하면 되겠고, 그죠? 그리고 D하고 E는 이웃하지 않게니까 D, E는 일단은 빼두고, 얘네들은 일단 나중으로 밀어두는 거죠. 나중에. 그죠? 그러면 여기 한 명과, 그죠? A, B 한 명과 C, F 이렇게 3명을 먼저 나열을 하면 돼요. 그죠? 3명 먼저 나열하고, 그러면 그 나열하는 거를 여기다 한번 써주셔야 돼요. 사건을 한번 써주시면 여러분들이 할 때 편하거든. 그럼 A, B를 묶어서 한 명으로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 F 이렇게 해서, 그죠? A, B하고 C, F가 나열이 된 거야. 근데 A, B는 요 안에서도 또 나열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2팩까지로, 그죠? A하고 B가 나열이 된다. A하고 B가 나열이 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제 요 이웃하면 안 되는 D하고 E를 넣으면 되는데 여기 빈 자리가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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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4군데 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D하고 E가. 그러면 D는 이 처음에 4자리 중에 한 자리에 들어갈 거고 D 4가지. 그 다음에 E는 요 3가지 중에 한 자리로 들어가겠죠. E 3자리. 그죠? A하고 B 사이에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빈 공간이 이렇게 4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계산만 하면 되는데 요게 이제 6이랑 2를 곱하면 12고 요것도 12죠. 12 곱하면 144. 정답은 3번으로 구해주실 수가 있겠네요.